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지점으로만 체중이 계속 쏠리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관절염이 진행하거나 연골판이 빠른 속도로 파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 힘찬병원 정형외과 김진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다리에 관련된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미용을 위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를 늦춰주고 통증이 없는 상태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6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왼쪽 다리에 오다리가 있으셔서 수술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다리의 모양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선이 이 뼈의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해야지 우리가 다리가 일자다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왼쪽 무릎 같은 경우는 가운데 선에서부터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소견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지점으로만 체중이 계속 쏠리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관절염이 진행하거나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빠른 속도로 파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다리 수술을 하는 경우에 단순히 오다리 교정하는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의 안쪽에 있는 연골판의 파손이나 뼈를 덮고 있는 연골 손상에 대한 처치를 같이 해드리게 되는데, 이 내시경 치료를 하면서 찍어놨던 영상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의 내측에 있는 넓적다리뼈의 연골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하얗고 맨들맨들한 양상으로 이 뼈가 덮여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지저분한 양상의 그런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이랑 연관되어 있는 연골 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시경 상태를 확인한 뒤에 저희가 이제 오다리에 대한 교정 수술을 진행을 했고, 수술을 하고 나서 같은 방법으로 선을 그렸을 때 이 무릎 아래에 있는 정강이뼈의 정 가운데에서 살짝 외측으로 우리가 이제 선이 지나가게끔 절골술을 시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환자는 오다리가 O자에서 완전히 일자로 펴진 게 아니라 살짝 반대편으로 더 펴지게끔 약간 X자 다리 모양으로 이제 교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중앙에서 외측으로 살짝 벗어난 체중 지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무릎에 안 좋았던 내측으로 가는 체중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감소가 되게 되고 이 부분이 재생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게 되면 안에 있는 금속을 갖다 뺄 겸 내시경 수술을 다시 한번 해서 무릎 안의 연골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맨들맨들한 연골이 재생이 잘 되었던 그런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다리 관절이라고 하면 무릎의 안쪽이랑 바깥쪽의 뼈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구부려졌다 펴졌다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다리가 만약에 오다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릎이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무릎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무릎이 긁히게 되면서 무릎의 내측면에 있는 관절들이 빠른 속도로 닳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무릎 내측에 있는 인대는 더 타이트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더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관절이 휘어지게 되는 문제를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를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펴주는 것이 수술의 목적이 될 것 같고, 이것을 바로 오다리 교정 수술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다리가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리가 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휘어있는 다리를 원래대로 돌려주려면 여기 있는 인대가 너무 강하게 뼈를 붙들고 있어서 교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무릎 내측에 있는 인대를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인대에 여유를 좀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모형에서는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저희가 내측에 있는 인대를 이렇게 끊어내는 방식으로 일단 뼈를 자르기 전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절골 방식은 이 무릎의 내측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바깥쪽으로 해서 살짝 사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절골을 해서 뼈를 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절골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으로 됐는데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뼈를 절골을 해주게 됩니다. 이 바깥쪽 부분은 완전히 잘려지게 되면은 뼈가 흔들리면서 잘 안 붙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에 부분까지 절골을 하지는 않고 여기를 이제 지렛대 삼아서 안쪽만 이렇게 벌려지는 식으로 저희가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시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를 벌려 주었을 때 환자분의 다리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 놓고요. 수술방에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벌려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무릎의 내측 부분에 있는 뼈만 벌어지게 되고 외측 부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리가 이제 이렇게 안으로 벌려져 있던 걸 다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해놓고, 말씀드렸듯이 인공적으로 골절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블럭을 이용을 해서 뼈를 벌려준 부분을 고정을 시켜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다가 웨지를 넣어주게 됩니다. 요것만 놔둔다고 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아래로 고정할 수 있게끔 금속 판을 이용을 해서 나사를 뼈에다가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이 수술은 하고 나면 1년 정도 있다가 이 안에 있는 금속들을 빼주는 수술을 간단하게 다시 해주면서 완전히 치료가 종결이 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다리 교정 수술은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오다리 교정 수술은 말씀드렸듯이 그냥 미용 목적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초기에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무릎의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심하게 파손이 되면서 다리가 점점 U자로 심하게 휘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료 목적의 수술을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이 오다리 교정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